안녕하세요. 2학년 1반 학생 여러분. 나침판쌤의 거꾸로 교실 제1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동과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아이고, 빨간색 합시다. 자, 두 번째는요,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을 근거를 들어서 옹호하거나 혹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들은 위화도 회군이 정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위화도 회군은 쿠데타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떤 설명도 좋은데 하여튼 근거를 들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4세기 후반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세기 후반에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난징을 수도로 해서 명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원도 있고 명도 있는 이른바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원나라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한족 반란군이었던 이 홍건적이 원나라의 그 공격을 받아서 쫓겨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홍건적이 쳐들어오게 되고 또 왜구도 침입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 최영이라든가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고려 후기의 집권 세력 누구였지? 그렇죠. 권문세족이었죠. 권문세족과 또 이들과 결탁한 사원들이 농민에 대한 수탈이 너무 심해서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새롭게 성장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있다고 했죠. 이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리학을 수용을 했고요. 이런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의 폐를 비판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지만 또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이 성립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바로 정도전과 이성계의 결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의 건국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은 맨 처음에 명나라가 말이죠.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해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원나라 원간섭기에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공민왕이 이러한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을 했는데 명나라가 다시 이 수복된 옛 쌍성 총관부의 영토 여기를 직접 지배하겠다라고 하면서 천령위 설치를 통보를 해옵니다. 여기에 당시 집권자였던 최영은 반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히려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최영 밑에 있는 바로 당시 고려의 이인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성계는 이른바 사불가론을 들어서 요동정벌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사불가론이라 함은 첫 번째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이건 순리에 맞지 않다라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름철에 농사를 동원하는 것은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농사를 망치게 된 일이고 활의 시위라든가 악유가 녹아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있다는 논리였고요. 네 번째는 대규모의 군대를 일으켜서 요동을 정벌하러 갔을 때 왜구가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불가론을 들면서 이성계는 반대를 했죠. 그러나 당시 최영과 그 다음에 우왕이 계속해서 고집을 해서 요동정벌은 단행이 됐고요. 그래서 8군 도통사의 최영, 좌군 도통사의 조민수, 우군 도통사의 이성계가 이제 요동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최영은 공민왕의
요청으로 평양에서만 머무르게 되고요. 실제로 요동 정벌을 떠나는 것은 바로 조민수와 이성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벌군이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에 머물렀을 때 이제 이성계의 건으로 이제 이성계군은 이제 국왕과 최영의 명령을 거부를 하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우왕을 패하고 최영을 죽이고 이제 권문세조국들은 몰아내고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드디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권하는 신진사대부들은 이때부터 나누어지게 되죠. 분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혁명파와 온건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혁명파는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인데요. 역성 혁명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고려는 비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새로운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조를 바꾼다는 얘기니까 바꿀 역자에 성성자 써서 역성,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편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온건파들은요. 개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온건한 방법으로 개혁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파들은 조준의 건의로 과전법을 실시해서 권문세족의 그런 경적 기반을 다 뺏어버리고 대신 신진사대부들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건파 사대부였던 정몽주를 제거하고 드디어 1392년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다 기억 잘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